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달력. 아마 모든 집에도 하나 이상의 달력이 걸려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풍수로 보는 달력의 의미는 시계와 달력은 시간과 날짜에 관련된 것들인데 풍수에서 시간과 날짜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과 날짜는 하나의 기운을 의미하며 기운이 잘 돌아야 집안에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멈춰 있으면 기운이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멈춰 있다는 것은 사업을 한다거나 돈을 번다거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멈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잘 돈다는 것은 일이 쉽게 풀리고 돈도 잘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자들이 달력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달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풍수에서 달력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고 가정의 부와 행복이 만들어지는 번영운을 상징합니다. 동양학에서 만세력이라는 달력으로 한 사람의 번영을 판단할 정도로 달력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달력에도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달력이 따로 있으며 어느 곳에 걸어두냐에 따라 재물운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물운을 부르는 달력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어디에 달력을 걸어놔야 좋을지 풍수지리적 달력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물운을 부르는 달력 중 가장 으뜸은 바로 은행달력입니다. 새해가 되면 주거래 은행에 찾아가는 이유도 은행 달력을 받아서 걸어두면 돈이 들어온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죠. 은행은 돈이 모이는 곳으로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풍수지리학적으로 재물운을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달력을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이나 상점에서 기념으로 연말에 나눠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은행처럼 돈에 관련된 기업에서 주는 달력이나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 주는 그런 달력은 것이면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거실에 걸어두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물 달력입니다. 그 해의 동물이 그려진 달력은 한 해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풍수지리학적으로 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2024년은 용띠의 해로 용이 그려진 달력을 거실에다가 두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꽃 그림이나 잉어, 십장생이 그려진 달력도 좋습니다. 해당 달력들을 집안에 걸어두게 되면 꽃 그림은 재물운을 부르고 잉어나 십장생은 가족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좋은 달력입니다. 달력은 그림이 없는 글씨만 있는 달력이 가장 좋습니다. 달력에 그림이 있는 경우 이상하거나 정신없는 그림, 강한 그림은 피하고 가정의 평안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산수와 과일, 자연을 담은 풍수 그림이 좋습니다. 혹시 예전에 하루하루 뜯어내는 달력을 많이 거셨죠? 그런 달력도 좋다고 합니다. 날짜를 뜯어낸다는 것은 부지런한 시작을 하는 행위로서 열심히 살자는 결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달력이라고 합니다. 한 달로 된 달력의 경우에는 하루하루 체크를 하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결심을 다질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기운은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바뀌는데 매일 바뀌는 기운을 체크해야 풍수에선 재운이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런 체크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뭐 하고 지냈는지 모르게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달력에 체크하는 것은 풍수와 상관없이 좋은 행동입니다. 칸이 조금 큰 달력에는 간단한 기록도 남기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력을 어디에 걸어놔야 좋은 운이 들어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력을 거실에 두실 경우에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달력으로 집안의 경조사나 생일 등을 체크할 수 있어서 가족을 뭉치게 하고 화목을 의미합니다. 거실의 달력은 큰 달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자제품 근처에 두는 달력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실 TV 앞에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현관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 쪽 거실에 소파를 두면 좋고 그 소파 쪽 벽에 가족 사진이나 시계 또는 달력을 거시면 좋습니다. 주방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돈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방은 달력에 재물의 기운을 상승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방에는 달력을 걸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주방에도 작은 달력을 걸어두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방에서 냉장고에 붙이거나 전자레인지 위에 달력을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식탁 위에 탁상용 달력을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방이나 안방은 큰 달력은 좋지 않습니다. 방의 달력으로는 탁상용 달력을 추천합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달력이 보이면 좋지 않고 침대 머리맡에 두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물운이 달아나는 달력 풍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계와 달력은 절대 같이 두지 않습니다. 보통 시계와 달력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무의식에 의해 점점 조급함이 강해져 풍수적으로도 항상 조급하고 다급한 삶을 살 수 있으니 가급적 함께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침실이 있는 곳에는 시계와 달력을 절대 같이 두지 마세요. 달력은 한눈에 보이는 곳, 한 걸음에 가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에 두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날짜가 지난 달력은 과거를 의미하므로 묵은 달력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후퇴를 의미하며 사람은 성장을 해야 하므로 흘러버린 시간을 그대로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날짜가 지난 달력은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을 막는 것이며 기운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또 기념으로 만든 달력이 날짜가 지난 달력이라면 보이는 곳에 두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날짜 지난 기념 달력을 보면서 지난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데 그런 과거의 회상 또한 후퇴를 의미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을 막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소주 달력도 좋지 않습니다. 소주 회사에서 만든 달력은 술 마실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재물운을 막는다고 합니다. 망한 회사에서 준 달력은 나쁜 기운의 상징이므로 폐업하거나 장사가 안 되는 집에서 준 달력은 나쁜 기운이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또한 원색의 달력은 너무 진한 원색에 가까운 달력은 집안에 걸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만 알아서는 대운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 습관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요. 음기를 양기로 바꾸고 항상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생활 속 풍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을 끌어오는 행동들입니다. 좋은 운을 끌어오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인드입니다. 나쁜 운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좋은 운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보다 초긍정의 마인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는데 어떻게 초긍정의 마인드를 장착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운의 흐름을 역행하는 원리를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곧 말이 되고 말은 곧 행동이 되며 행동은 곧 현실이 됩니다.
마음속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익숙함을 갖추어야 하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버린 초긍정적인 마인드로 인하여 관계의 신뢰성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능력 있어 성공할 수 있지만 좋은 기회나 성공의 시발점은 타인으로부터 시작될 때로 많습니다. 시발점을 만나기까지의 노력이 어렵습니다. 하여 초긍정의 마인드로 나를 보살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밑작업이 됩니다. 대작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밑그림입니다. 탄탄한 기초가 있어야 결과물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불운을 극복하는 가장 탄탄한 기초 공사가 바로 초긍정의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지금은 잠시 어려운 시기잖아. 이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올 거니까. 모든 것에 감사해. 나는 오늘도 행복지만 내일은 더 행복할 거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지금까지 늘 그랬잖아. 힘들지 않아. 나는 당연히 잘 될 거니까. 이 정도는 노력해야지. 힘든 순간에도, 위기가 찾아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초긍정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거나 잘 해내게 됩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참 신기할 만큼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넘긴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면 초연한 모습으로 과거의 자신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잘 될 거야. 나는 나를 믿어.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확신으로 자신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믿음을 가졌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처럼 자기 자신을 돕는 사람에게 행운이 따릅니다.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해서는 의심을 가져서는 절대로 몰입할 수 없습니다. 하여 불운을 극복하고 좋은 운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초긍정의 마음을 장착해야 합니다. 좋은 운을 끌어오는 두 번째 방법은 말입니다. 말은 무엇인가? 운을 좋아지게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분야가 바로 대화법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은 의사전달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의사전달을 넘어 공감하고 교류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스피치, 말하기 능력, 공감 능력 등은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분류됩니다. 관계를 시작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 요소가 됩니다. 말로 인한 오해, 갈등, 싸움, 이별 등의 부작용이 생겨 사건, 사고를 만들기도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명리학적 분석에서도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을 의미하는 것은 상관에 해당됩니다. 사주팔자의 상관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나쁜 운으로 작용되는 경우 말로 인하여 사람 관계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경우 항상 말 조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의 비중은 높여야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고 조심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말로 인하여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말을 써야 합니다.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말이란 아름다운 말입니다. 말은 파장을 가집니다. 말소리는 진동으로 전파됩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좋지 않은 말은 좋지 않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아름다운 말은 에너지, 파장, 진동을 좋게 작용하도록 만듭니다.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 실험에서도 좋은 말과 나쁜 말의 차이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물 연구가이며 작가인 에모토 마사루의 물에 대한 말의 실험에서도 양파를 키우며 좋은 말과 나쁜 말에 대한 실험에서도 좋은 말과 나쁜 말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는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긍정적인 말이며 희망의 말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이고 희망이 되는 말을 들으면 언제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으로 살아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마음과 절망으로 살아갑니다. 무의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에 형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속적인 반복으로 인하여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습관된 무의식을 또다시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여 우리는 습관이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말에 대한 무의식적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막히게 좋은 운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하루의 말 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정의 말로 점철된 나의 하루가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려는 긍정의 말과 희망의 말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나비 효과에 대해 알고 있나요? 그것은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아침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그날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작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침에 일어나는 첫 번째 순간부터 마인드셋을 긍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날의 행운을 모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며 결국에는 우리의 하루와 그 결과인 우리의 운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아침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날의 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운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